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기초 수험생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해석을 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기초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수험생들이 문법을 풀 때는 해석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문법 문제 자체에서 해석 차이를 묻기도 해요.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 해석 차이를 이용해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해석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해석하는 연습은 어떻게 보면 문법은 관련 파트에 관련된 예문도 있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해석을 해야지 독해에서도 이제 연계가 됩니다. 수험생들 중에서 종종 문법과 독해를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둘은 별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처음에 기초 독해를 할 때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장을 읽으려면 문장 안에 나와 있는 어휘, 어법, 구문을 아셔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시중에 유명 강사분들 독해 수업을 많이 들었던 수험생분들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감독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해도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감독해는 지문이 짧고 쉬우면 통하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독해 지문은 길어요. 그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감독해를 하셨던 분들은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풀거나 또는 문법 이론서의 예문을 볼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 이런 거 한번 표시도 해보시고요.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가지고 중요한 요소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이 동사 형식이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 형식은 왜 중요하냐면 문법 시험에서도 형식에 관련된 문제를 묻지만 독해에서는 형식을 아셔야지 짧은 구 단위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결국 구문 독해까지 연계가 돼요. 구문 독해서는 나중에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유형의 독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독해가 바로 들어가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해를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강사님들이 설명해 주는 거 계속 받아줬고 본인이 직접 분석해보고 풀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강에 의존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해석을 하고 어떤 걸 해석 못하는지를 아예 체크를 못하고 그냥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법이나 구문 독해나 둘 다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아셔야지 독해 안에서 어법과 구문을 바탕으로 문장 구조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 실력으로도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동태가 나오면요, 독해에서는 언제까지 왜 능동태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동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수동태가 쓰이면은 능동태 몇 형식인지 못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의 특징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동태가 쓰이면은 해석 못 한다는 거죠. 또 뭐 투부정사가 사용되면은 이게 명사적 용법인지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인지, 형사적 용법이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인지, 보어드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인지, 비투 용법인지 구별 못하는 학생도 많고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용법도 제대로 모르니까 해석을 잘 못하세요. 독해에서 투명사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걸 다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독해에서는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법들을 모르면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또한 강사분들도 너무 문법 시간에 수업 그냥 진도 빼기 바빠가지고 그냥 문법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나갑니다. 그럼 뭐가 문제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다루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영어는 더 어려운 편입영어 학원이에요. 그럼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편입 수험생들이 어려운 대학 원서 같은 걸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독해 수업을 다 하거든요. 단계별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적 포인트로서만 접근하기보다는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뤄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70점대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만약에 ing였어요. 독해 지문 안에서요. 그럼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 분사 구문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관계대명사가 사용된다고 하면은 보통 경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면 길어서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별 못하는 학생도 많고 또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못 보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뭐 후주도 있고 오부 위치도 있는데 두 개를 구별 못하는 학생도 많고 독해 지문에서 만약 오부 위치가 쓰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지 구별을 못하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뭐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등등등 또 여러 가지 생략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다 어디서 하냐면 문법 예문과 문법 문제 그리고 구분 독해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뭐 비교 표현이나 다양한 특수 구문들, 도치, 뭐 가주어 진주엔 누가 있고 강조 용법과 어떻게 구별하고 이러한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들을 제대로 연습을 못한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 때나 또는 어떤 문법 지문을 볼 때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 시험에서도 그 해석 차이로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추후에 영어는 독해 싸움이거든요. 독해를 잘 하기 위해서도 해석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만약에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장 같은 경우는요, 독해 노트에 따로 그 문장들 다 모아 놓으세요. 그런 문장들을 모아놓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지 시험장에 갔을 때 다양한 유형의 문장 주로가 나오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수험생들은 문법 공부를 할 때는 해석을 반드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